직원과 한두 살의 어린 자녀가 함께 초대된 부영그룹의 시무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아이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직원에게 현금 1억 원씩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그 자리에서 직원들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자녀 둘을 낳은 직원은 2억 원씩을 받아 직원 66명이 모두 7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지원받게 돼서 진짜 어마어마히 건강하고 아직 아이 안 낳은 직원들은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영그룹은 국가가 토지를 제공할 경우엔 셋째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는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출산을 지원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동참을 이끌어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자국민이 책임질 수 있는 인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4,300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사면 복권됐습니다. 올해 83살인 이 회장은 자신의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마을 주민과 초중고 동창 수백 명에게 많게는 현금 1억 원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저녁 6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2살 지우의 엄마 아빠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기다릴게. 지우가 기다릴게. 아이에겐 고기를 구워주고 부모는 배달 음식으로 늦은 끼니를 해결합니다. 이제 또 딸기 좋아하는데 딸기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는 또 못 아끼겠고. 지우를 위한 씀씀이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어린이집 비용 45만 원은 정부 바우처로 해결하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우를 봐주는 부모님께 드리는 100만 원, 간식비만 50만 원, 육아용품에 60만 원 안팎, 매달 200만 원 넘게 더 씁니다. 생활비랑 육아하는데 비용 다 해서 저희가 이제 600 정도 버는데 600을 왔다 갔다 하는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 달 뒤면 지우 엄마는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더 큰 집이 필요할 텐데 마침 올해부터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는데요. 지우네에겐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이제 3명이 되다 보니까 그 지원을 받아도 수도권에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초등학생 3남매를 키우는 집. 기간제 교사였던 엄마는 일을 쉬고 10년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저랑 되게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21년도 초에 자기 다시 일하고 싶다고. 아빠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으로 옮겨 2년간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정부는 올해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각각 6개월로 늘리고 급여도 더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미 퇴사를 생각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2분은 그만뒀어요. 올해 정부가 저출생 해결에 새롭게 투입할 예산은 15조 4천억 원. 지원 방식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조금씩 늘릴 게 아니라 한번 대반전을 좀 일으켜야 되는 게 아닌가. 나려고 했던 사람도 내년으로 미룰까?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선 일단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 제도를 확대를 하려면 재정이 드는데 그게 고용보험 기금 여력이 없어서 다른 이제 재원 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전문가들은 특히 출산 자체와 미취학 아동에 주로 쏠려 있는 대책을 아이의 생애 주기 전체로 확대할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엘리제궁에서 5년 만에 생방송으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는 저출생. 산모뿐 아니라 남편도 6개월까지 유급 출산 휴가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출산 휴가는 산모가 산전 6주, 산후 10주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보조금도 모두 늘리기로 했습니다. 타가소 20만 개를 추가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Congé de naissance qui viendra remplacer le congé parental actuel. D'abord, il sera mieux rémunéré. Il permettra aux 2 parents d'être auprès de leur enfant pendant 6 mois, s'ils le souhaitent. 가족 중심적 정책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출생률은 지난해 기준 1.68%. 재작년보다는 7%포인트, 2010년보다는 20%포인트 급감했습니다. SNS로 정책을 소통해온 마크롱 대통령이 시청률이 가장 높은 저녁 8시,
주요 방송사들의 뉴스와 인기 드라마 방송 시간에 이례적인 행보에 나선 건 그만큼 프랑스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마크롱 대통령이 근본적 문제는 낮은 출생률임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카드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인위적 출산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한 여성재단은 우리의 자궁을 내버려두라고 지적했고 진보 정당 등도 여성의 자율성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출산 정책이 정치적 사회적 퇴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의 2배가 넘는 프랑스조차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여성 인권과 육아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나갈지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